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토지 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제2호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 사업 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호 토지 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5호 관계인이란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호 가격 시점이란 제67조 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제7호 사업 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2호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임목, 건물, 그 밖의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3호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제4호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제1호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제2호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저수지, 용수로, 배수로, 석유 비축, 송유, 폐기물 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제4호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제5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제6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제7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제8호 그 밖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의 2.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제1항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제2항 별표는 이 법 외에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제3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조 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 3.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제1항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 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개선 요구나 의견 제출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 요구, 의견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권리, 의무 등의 승계. 제1항 이 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권리,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제2항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조 기간의 계산 방법 등.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 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대리인,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 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서류의 발급 신청. 제1항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9조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항
사업 시행자는 공익 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사업 시행자,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국가의 일대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 시행자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일대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 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호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제2호 제2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제3호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 제4항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6항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항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 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출입의 통지 제1항 제9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 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11조 토지 점유자의 인용 의무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제하고 출입, 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12조 장애물 제거 등 제1항 사업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애물 제거 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애물 제거 등을 할 수 있다. 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장애물 제거 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장애물 제거 등을 하려는 자는 장애물 제거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장애물 제거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증표 등의 휴대 제1항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라 장애물 제거 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제2항 제9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사업 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인 경우로서 제9조 제3항 제3호 또는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 제거 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4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 제1항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 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해당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호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제2호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2항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기재 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항 사업 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 계획을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 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 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항 사업 시행자는 해당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의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 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항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사업 인정 제1항 사업 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업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1조 협의 및 의견 청취 등 제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 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항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권자 등은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제49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 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 인가, 승인 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항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재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항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항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항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8항 그 밖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사업 인정의 고시 제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 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시,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 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 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사업 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 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 사업 인정의 실효 제1항 사업 시행자가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 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 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제1항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제4항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고시, 공고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 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항,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8항,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 2. 사업의 완료. 제1항.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체 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 및 취득한 토지의 세목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이 완료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제4항.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 완료, 사용 개시 등이 고시, 공고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토지 등의 보전. 제1항.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항.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제1항. 제20조에 따른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 시행자는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 보상 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2항. 사업 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에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제1항.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 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호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호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른 출입, 측량, 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 제3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항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에는 제26조 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 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재결의 신청 제1항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9조 협의 성립의 확인 제1항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간의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 제7항, 제53조 제4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제3항 사업 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제1항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항 사업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 이유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열람 제1항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2조 심리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화해의 권고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화해조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4조 재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조 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 재결의 경정 제1항 재결의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재결을 할 수 있다. 제2항 경정 재결은 원재결서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정 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7조 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된다. 제38조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 시행자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일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 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4항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제1항 제28조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 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제3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1항 사업 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1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제2호 사업 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제3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불복할 때. 제4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제3항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제4항 사업 시행자는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41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제39조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39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제42조 재결의 실효 제1항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의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일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4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제1호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제2호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제2항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45조 권리의 취득 소멸 및 제한 제1항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제2항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6조 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47조 담보물건과 보상금 담보물건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건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49조 설치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제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제50조 제결사항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제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형 및 사용 방법 제2호 손실보상 제3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제4호 그 밖의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제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 제결을 할 수 있다. 제51조 관할 제1항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당 각 호의 사업의 제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호 국가 또는 시, 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제2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사업 제2항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의 각 호 외의 사업의 제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2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1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제2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제2호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제3호 행정기관의 상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제5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제6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7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제9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회 계급 등과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1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4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5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4조 위원의 결격 사유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2항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4호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항 위원이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55조 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6조 신분보장 위촉위원은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5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제2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 친족 또는 대리인. 제3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2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제3항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항 사건의 심리, 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위원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의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수용위원회 중
공무원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 심리조사상의 권한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제2호 감정평가법인 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제3호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52조 제8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는 것.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 위원 등 수당 및 여비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운영 세칙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 2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등 제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